요즘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관련돼서 영상을 여러 개 찍은 바가 있죠. 오늘은 비의료인인 저보다 훨씬 더 현 상황을 자세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면택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임현택입니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직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라는 단체의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세신 분이라고 평소에 소문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칼 시청자분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들으시는 거에 아주 익숙하셔서 오늘 네. 저는 또 본론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아과 의사가 왜 없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소아과 의사가 왜 없다는 것일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희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아과 의사들이 어디로 다 없어졌다는 건가? 네.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소아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소아과 전문의들이 동네 소아과부터 그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소아과까지 의료 인프라가 아예 철저히 무너져서 그런데요. 네. 가장 먼저 무너진 데가 어디냐면 동네 소아과가 네. 대략 5년 동안 662개나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몇 % 정도 되는 걸까요? 전체? 대략 저희가 쉽게 말하면 동네 소아과라고 하는 데는 2,200개 남짓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대략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30% 안팎 예, 그 이상. 네. 예, 다른 과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네네. 그렇게 많이 폐업을 했고요. 거기에 취업을 하던 신규 전문의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진다. 그렇죠. 네네. 통상적인 루트는 그 대학병원 레지던트를 소아과 레지던트를 4년 정도를 그 수련을 받은 다음에 네. 동네 소아과에 반 이상 취업을 했었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그렇죠. 네네.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월급을 저축을 하고 빚을 내 가지고 본인도 적당한 자리에 가 가지고 개업을 하는 네네.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고, 네네. 단지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또 가서 이제 그렇죠. 수요가 생기니까 네. 개원을 또 하고. 네. 네네. 제일 첫 도미노가 동네 소아과가 무너진 거. 그 다음에는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던 봉직의 선생님들이 취직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아이들을 진료하는 동네 소아과가 아니라 그 어르신들 진료하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든가, 내과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 있다든가, 통증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간다든가, 미용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인턴 선생님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소아과를 전공했더니 취직도 못 하더라. 이런 나쁜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단위의 소아과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네. 요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네. 더 소아과를 안 오려고 하고, 왜냐? 졸업하고 네.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네요. 예. 갈 데가 또 없고. 예. 그러면 트레이닝을 예. 트레이닝을 할 기회도 없어지고. 예. 트레이닝을 시켜줄 사람도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의원 단위는 왜 붕괴가 시작되고 왜 붕괴되는 이 트렌드가 네. 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네. 애초에 이 시작점은 뭘까요?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5년 전쯤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생아 그 진료를 하시던 교수님이 구속이 되셨고, 네. 그리고 전공의도 이제 형사재판에 회부가 됐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는 데까지 5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사건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또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소아과를 전공을 하면 감옥에 가고 형사 책임을 물을 그런 위험이 있구나. 민사 재판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아이가 사망을 하면 애들 같은 경우는 기대 연명이 길기 때문에 보상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평생 벌 돈을 물어준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예. 예. 그런 개념이라 의과대학을 올 때부터 나는 애들 좋아한다. 나는 무조건 소아과 하련다. 소아과 하지 말아라. 다 말리는데도 그래도 난 소아과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이들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 진료비가 너무너무 이게 싸죠. 예. 네. 한마디로 너무너무 쌉니다. 너무 싸죠. 예. 예. 제가 늘 뭐 하는 얘기 잘 아시겠지만. 예. 네. 뭐 6월에는 로이터 통신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진찰률을 조사를 같은 기사에서 했더라고요. 호주가 그 당시 확률로 29만 원 정도, 미국은 27만 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15,000원 정도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받고 있고,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그런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턱없이 많은 환자를 하루에 정말 많이 봐야 병원이 겨우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아이들 진료를 뭐 많이 봐야 20명, 정말 많이 봐야 30명 그 정도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봐서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소아과가 없고요. 오래 의사를 보면 좋지만 네. 항상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에 가면 오래 보는데 네. 우리나라는 짧게 본다. 뭐 3분 만에 네. 보고 나왔다. 근데 사실은 네. 그렇게 길게 보기 위해서 예약하고 2주, 3주를 기다려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찾아가잖아요. 네. 그냥 가서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면 뭐 기껏해야 뭐 15분, 뭐 길면 한 30분 기다리고 의사를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의사를 길게 보면 좋다. 길게 네. 보면 좋죠. 근데 네. 불필요하게 길게 볼 이유도 없을 뿐더러 네. 마냥 길게 본다면 결국은 대가가 있는 건데, 대기 시간이 생기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걸 다 여러 나라에서 병원을 가보면서 겪어봐서.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의사도 아이들한테 집중해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를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그쵸. 근데, 그러고 싶죠. 근데 이걸 지금 정부가 그렇게 못하는 제도를 강제화 하면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날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소아의료 붕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아까 앞 얘기로 좀 돌아가면 네. 이제 이대의 그 사건 때문에 네. 뭐 교수들이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5년 전쯤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떤 소아과가 줄어드는 이 트렌드가, 이 상황이 5년 전에 시작된 것인가요? 아니면 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어떤 계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5년 전까지는 그래도 정원은 어느 정도는 찼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이대목동 사태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구나. 그걸 보면서 예. 수많은 이제 의사들이 소아과를 꿈꿨던, 가고 네. 싶었던 의사들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미달 사태로 이제 점점점 이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또 개원 안 하고 가서 네. 이제 봉직의료 일할 데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러면 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 하게 되고, 네.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올해는 3년차 레지던트가 4년차 레지던트가 131명이 의국을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1년차 레지던트가 53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줄은 숫자만큼 과연 올해는 어떤 상황이 될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 이제 그나마 5개 있다가 3개 남은 동네 소아과로 또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런 현상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고 뭐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저도 많이 뭐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아과 부족 현상과 그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내내 이제 정부가 이게 소아과 오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를 하면서 네네. 뭐 500명이다, 1000명이다, 심지어는 뭐 4000명, 6000명이다. 근데 그게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원인 자체가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소송 남발이라든지 예. 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요. 예, 네네.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소아과를 전공을 해서 미래가 있겠다.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문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줘야 이게 소아과 상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제가 그 보건복지부에 1년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의사 수를 늘리면 될 거 아니냐.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네. 네. 정말 의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이 낙수론이죠. 저는 그거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 밖에서 보는 입장.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미래,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라는 직종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지위와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까지 굉장히 어렵게 갔단 말이죠. 근데 네. 선택 못 해갖고 바가지에서 넘치는 물이 되면 저런 과도 누군가는 가라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도 개개인이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낙수과, 낙수의사라는 것은 저는 보면서 이게 공무원들을 뽑는데 낙수 공무원 해서 지방 가기 싫지 그러면 너는 이제 많이 뽑으면 낙수 공무원 될 테니까 네. 교사를 뽑는데 도서 지역 가기 싫지 그러면 교사를 많이 뽑으면 누군가는 낙수 교사 돼가지고 어디 저 도서나 산간 지방에 간다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원을 아무리 늘려봐야 현재 이 시스템 속에서는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은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네, 네,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다. 네. 제가 듣기에도 지금 당장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진료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뭐 설사 지원을 해서 누군가는 정말 낙수로 와서 소아과 이제 전문의까지 이 과정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분야에서 일 안 하면 지금이랑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네. 늘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들으면서 좀 하거든요. 네. 아니 지금 어느 정도만 두 가지 문제 해결,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최소한 일본 정도의 그 소아과 의사들한테 대한 보상 두 가지만 해결을 해주면 돌아올 사람들이 지금 천지인데 그거를 안 해주겠다라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한다면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제 네. 기억만 해도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들이고 의사들이.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예를 들어 새로 의대생을 뽑아서 소아과 전문의가 돼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준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네. 소아과 의사들을 현업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도 네. 엉뚱하게 그냥 낙수 이야기만 하고 뭐 정원 늘려서 어떻게 빈자리를 어떻게 넘치는 의사로 메꿔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네. 네. 저는 이 필수 의료라는 말을 들으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세상에는 필수적인 의료도 있고 뭐 비필수적인 좀 없어도 되는 의료도 있고 이런 네. 것인지 좀 의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필수 의료라는 거는 좁게는 사람들이 되게 아픈 거를 해결해 주는 게 필수 의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모든 의료는 당연히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바이탈 의료라는 말은 쓰기는 했거든요. 그 생명과 직접 금방 관련 있는 의료라는 의미로 바이탈 의료라는 말은 쓰기는 했지만 필수 의료, 비필수 의료 그렇게 나눠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개념이다. 일이고 정부가 일부러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얘네는 필수 의료야, 얘네는 비필수 의료야, 그렇게 나누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이라든가 보통 비필수 의료로 여겨지는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그런가요? 정부 표현대로라고 하면 비필수 의료에 속할 수도 있죠. 네. 종양에 대해서 이게 악성이다, 그렇지 않고 양성 종양이다, 이거를 감별을 해주시는 해부병리과 전문의들, 과연 이게 비필수 의료인가?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용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가진 행복감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료면 저는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의료라는 것이 네. 아픈 거 낫게 해주는 거, 네. 뭐 다친 데 꼬매주는 것뿐 네.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건강해지고 싶다. 네. 그리고 나아지고 싶다는 네. 수요에 부응하는 그 의료적 행위 전체를 다 필수 의료다. 네. 필수 비필수를 이렇게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필수야, 이거는 비필수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마치 미용하는 의사는 돈을 못 찾아다니는 것 같은. 돈만 네. 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안타깝게도 네. 그 정부와 의사들 간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의대 네. 정원 문제만 보더라도 네. 뭐 늘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이 네. 지난 정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네.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수가 문제라든지 네.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항상 굉장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정부와 의사라는 집단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만의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오답만 계속 내놓고 있는 건지. 답을 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럴 예, 기회들이 그럼요. 있었나요? 정부에 아까 이제 소통하는?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법적인 문제의 해결, 그리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수가 정당한 정상화와 대가.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해결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예. 얘기네요. 그리고 소아와 관계된 기사 댓글을 유심히 보면 공감한다. 그 부분에 공감한다가 대부분 댓글 내용이거든요. 네. 국민들 뜻조차 그런데 왜 정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올해 8억 물어줬는데 지난해도 7억 물어줬고 내년엔 몇 억을 물어줘야 될지 몰라. 이렇게는 의사를 못하겠어 라는 얘기에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돼. 무조건 계속 의사짓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국민은 사실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실제 의료계의 얘기를. 이 문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미 없다고 판단되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 정원을 늘리고 뭐 지방의대 뭐 해서 무슨 할당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뭔가를 네. 벌리는. 이걸 의료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현장 전문가들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아이들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아이들 진료를 못 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걱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 역주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의사라는 집단, 의사라는 어떤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뭐 압력을 가해서 어떤 이제 뭐 실력을 행사해서 뭘 막아선다든지 네. 공동체가 대응할 수 있는, 의사 공동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의료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강행되지 않도록
의료도 역시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대로 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소리도 제대로 내고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 의료계와의 소통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단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굉장히 우수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우수한 시스템을 두고 너무나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프리드먼 연구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세워서 제가 이제 사회 사업, 교육 사업 등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청년 아카데미였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 의료의 미래 포럼, 줄여서 의미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이 의료계 그리고 의료계 안에도 개원의의 입장이 있고 또 병원 의사들의 입장이 있고 의대의 입장이 있고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의료의 수요자, 시민들,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좀 발전적으로 만들어가고 논의해보고 소통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종종 들러서 저희 방송에도 그리고 의료의 미래 포럼, 의미 포럼에도 방문하셔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료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른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도 또 불러주시면 의미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재밌었습니다. 네, 재미가 있어야죠. 네. 네, 여러분 저희는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저와 이면택 회장님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